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정신나간 실험을 한 탓에 곳곳에 그름이 묻은 실험복을 입고 오만 상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의 외모나 행동이 모두 릭 산체스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기묘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많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토픽입니다. 상상하신 대로 오늘은 바로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서둘러 실험실로 가볼까요? 테슬라의 살인 광선. 언제부턴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든 테슬라의 짓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퉁구스카의 운석도 그렇고 기상도 전기를 사용하여 제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테슬라는 소문을 없애려고 애쓰기는커녕 더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의 일부는 테슬라 본인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테슬라는 살인광선을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원거리에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대포로 훌륭한 애니메이션의 악역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텔레포스라 명명된 하전 입자포를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치명적인 무기의 위력이 300km 이상 떨어진 곳을 비행 중인 적기 1만 대를 한 방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즉, 살인광선을 소유하는 국가는 어떤 전쟁을 시작해도 금세 끝장낼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어느 나라가 이 무서운 하전 입자포를 갖는 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영국에 하전 입자포를 권했지만 어느 나라도 구매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발명은 도둑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서류는 모두 어질러져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도둑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테슬라는 서류 보관을 믿지 못해 대부분의 계산과 설계도는 본인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도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나 역사가들은 테슬라가 SF 소설에 등장하는 무기를 정말 발명했는지에 대해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그저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전 입자포를 제조하여 시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곧 이 무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의 사회화. 모글리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늑대에게 길러진 소년 모글리는 표범과 곰의 돌봄을 받으며 정글을 걸으며 디즈니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럼 만약 반대로 동물을 인간으로 키우면 어떨까요? 그 질문에 뛰어든 것은 미국인 심리학자 윈스럽 켈로그와 엘라 켈로그 부부였습니다. 켈로그 부부는 구아라는 이름의 작은 침팬지 암컷을 10개월의 아들 도널드의 여동생으로 데려왔습니다. 도널드와 구아는 같은 조건에서 자랐고 목욕을 시키는 것도,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도, 숟가락으로 먹는 것도, 아기 의자에 앉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켈로그 부부는 도널드와 구아에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에 매단 쿠키를 방 한 군데에 준비하고 어느 쪽이 빨리 쿠키에 도착하는지 관찰하거나 누가 먼저 연필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비교하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는 도널드가 쉽게 습득했지만 신속한 반응과 체력이 요구되는 경우는 대개 구아가 앞섰어요. 당초 켈로그 부부는 이 실험을 5년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침팬지를 인간화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신 아들 도널드가 여동생 구아를 닮아간 것이죠. 도널드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구아를 흉내내고 우나 아라는 소리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아와의 교류를 중단해야만 했답니다. 도널드가 그 뒤에 어떠한 생애를 보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때의 기억이 있다면 어린 시절의 무용담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사과학이나 음모론과 싸우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심령론을 믿으며 천연두 백신 접종의 효능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행동과는 맞지 않는 조합이죠. 하지만 용기한 철도 괴간이나 강, 운하 또는 호수를 사용한 시연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영국 돈 500파운드를 지불한다는 존 햄프턴의 메시지를 과학 잡지에서 읽고 망설임 없이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호기롭게 받아들이며 월리스는 교묘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시연용으로 그가 택한 것은 운하의 약 10km 구간이었는데요. 시연하는 운하 구간의 양 끝에는 다리가 걸쳐 있었는데 월리스는 그 다리 위에 같은 높이의 물체를 설치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물체와 같은 높이의 망원경을 완벽한 수평이 되도록 두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면 한편의 물체가 다른 쪽보다 낮아 보이며 지구의 공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햄프턴은 평평한 지구설의 열성 지지자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평면설의 팬들은 21세기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과학 잡지는 월리스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존 햄프턴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되려 월리스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며 월리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 모두에게 월리스가 사기를 쳤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당연히 월리스가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이겼지만 얻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재판에 소비했다고 합니다. 바보와 만나면 손해를 본다는 알기 쉬운 예인 것 같네요. 오후의 다도회. 차와 관련된 실험은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한 농업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밖에 없는 직장에 조류 전문가 여성이 채용된 것인데요. 남자들은 그녀를 위해 휴게실에서 오후 다도회를 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도회 시간에 홍차에 우유를 집어넣는 것과 우유가 들어간 컵에 홍차를 따르는 것 중 어느 쪽이 맞느냐는 영국의 전형적인 논의가 연구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뮤리엘 브리스톨 영에는 우유가 먼저인지 뒤인지는 홍차를 마시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단언했죠. 연구원들은 서둘러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는 화학자도 입회했습니다. 브리스톨 영의 앞에는 홍차가 들어간 컵 8개가 놓였습니다. 그중 4개는 우유가 나중에, 나머지 4개는 우유가 먼저 들어간 것이었죠. 이 실험의 참관인에 따르면 브리스톨 영에는 8개 전부를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원인 로널드 피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브리스톨 영해가 컵의 내용물을 맞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 실험은 신뢰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가? 피셔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몇 년 후 통계와 랜덤화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이 사례를 기술하였습니다. 다도회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아주 오래 걸린 실험. 마지막은 1927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100년 정도 더 이어질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알려면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자가 아주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하는데요. 토머스 파넬 교수는 고체로 보이는 물질이 사실은 굉장히 점성이 높은 액체라는 것을 제자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파넬 교수는 스탠드에 고정된 깔때기에 개체의 일부를 넣어 가볍게 가열한 뒤 밀봉해서 3년간 방치했습니다. 그 뒤 파넬 교수는 조각이 나올 수 있도록 깔때기의 출구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후 조각은 깔때기의 아래 놓인 컵에 약 10년에 한 번의 빈도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8방울째가 떨어진 2000년에 과학자들은 조각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질은 물의 2300억 배에 해당하는 점성이 있는데 여전히 액체 그대로입니다. 이후에도 실험은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도 퀸즐랜드 대학 캠퍼스에 조각이 들어간 깔때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낙하하는 순간을 관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 토머스 파넬 교수에게는 이그노벨상이 수여되었고 관리자로 지정된 과학자들이 현재까지도 실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각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2014년에 9방울째가 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모래시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시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과학계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실험만을 추려 소개해드렸는데요. 과학은 언제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